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가 손흥민은 팀을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 같은 리더십이 있다고 극찬했던 그 시절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다. 지금 토트넘에 남은 것은 모래알 같은 조직력과 팬들을 적으로 돌린 선수들의 오만함 뿐이다. 12년 만에 충격, 홈터세가 사라진 런던. 런던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고작 360초면 충분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던 시절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다. 2025년 12월 1일 런던의 밤은 차가웠고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홈팬들의 시선이었다. 이날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는 단순한 1패 이상의 충격을 남겼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팬들이 자리에 채 앉기도 전인 전반 4분 테테에게 그리고 불과 2분 뒤인 전반 6분 윌슨에게 연달아 골문을 내줬다. 스코어보드가 0-2를 가리키는데 걸린 시간은 단 6분? 이는 단순한 수비 집중력의 부재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도약을 꿈꾸던 팀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12-5승 3무 5패까지 추락했다. 더욱 뼈아픈 기록은 따로 있다. 이번 풀럼전 패배는 2025년 한 해 동안 치른 리그 홈경기에서 당한 10번째 패배다. 안방에서 승점 자판기로 전락해버린 이 처참한 성적표는 토트넘 팬들에게 12년 전 겪었던 암흑기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 우승 경쟁은커녕 유로파권 진입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경기장의 공기다. 과거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던 시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팬들의 압도적인 함성이 선수들을 지탱하는 거대한 요새였다. 하지만 지금 그곳엔 홈터세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한 골키퍼 비카리오를 향한 조롱 섞인 환호와 야유뿐이다. 홈팬들이 자국 팀 선수에게 등을 돌리고 선수들은 홈팬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은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다. 신뢰가 붕괴된 팀, 리더십이 실종된 라커룸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다. 지금 런던 북부에는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칼바람이 불고 있다. 관중석의 분노 그리고 비카리오 조롱의 의미, 아군을 향한 환호가 비수가 되어 꽂혔다. 이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목격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전반 6분의 추가 실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안방의 수호신이어야 할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향해 쏟아진 홈팬들의 잔인한 조롱이었다. 전반 초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실점을 헌납한 비카리오. 악몽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가 이후 아주 평범한 걷어내기 클리어런스나 단순한 패스를 성공시킬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마치 결승골이라도 터진 듯한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는 격려가 아니었다. 이제야 겨우 하나 막았네 라는 식의 명백한 비꼬음이자 아군을 향한 가장 모욕적인 형태의 시위였다. 홈팬들이 자국 팀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차가워졌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얼굴을 붉히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기 중 야유는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진정한 토트넘 팬이라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선수단을 보호하려 애썼다. 감독으로서 선수의 멘탈을 지키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지금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비카리오 개인의 실수 하나 때문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다. 이는 2025년 내내 반복된 홈경기 10패, 무기력한 경기력,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전술적 패착에 대한 인내심의 임계점이 마침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홈팬들이 자국 팀 선수를 적으로 규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팬과 구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 계약 소셜 컨트랙트이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시사한다. 통상적으로 홈팬들은 선수가 부진할 때 질책하기보다 격려하거나 최소한 침묵으로 기다려준다. 이것이 홈 어드밴티지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 토트넘 팬들은 더 이상 선수단을 우리 선수로 감싸줄 의지가 없다. 비카리오를 향한 그 기괴한 환호성은 투지와 헌신이 거세된 채 그저 유니폼만 입고 뛰는 그라운드 위 11명 전원을 향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너희는 우리의 응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그날 런던의 밤하늘에 울려 퍼진 진짜 메시지였다. 팬들이 등을 돌린 홈구장. 그곳은 선수들에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혹한 원정지일 뿐이다. 충격 대반전, 이제 인사는 없다. 사라진 손흥민 전통. 팬들이 무서워 숨는 선수들. 이것이 토트넘이 말하는 단결인가. 영국 유력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토트넘 선수단의 내부 기류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최근 선수단은 긴급 회의를 통해 하나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것은 전술적인 논의나 경기력 개선을 위한 결의가 아니었다.
바로 경기 후 팬들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그라운드 순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결정은 토트넘이 지난 수년간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던 시절 2023에서 2025. 토트넘에는 승패와 관계없이 지켜지는 불문율이 있었다. 경기가 끝나면 주장의 리드하에 모든 선수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비를 맞으면서도 혹은 야유를 듣더라도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그것은 손흥민이 심어놓은 존중과 책임의 리더십이었다. 손흥민은 패배한 날이면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고개를 숙였고 동료들을 독려해 팬들 앞으로 이끌었다. 그것이 프로 선수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은 어떠한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선수들은 이제 경기 종료 후 센터 서클에 잠시 모여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터널로 직행하기로 입을 모았다. 구단과 선수단은 이를 경기장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선수단의 단결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팬들의 야유가 두려워 도망치듯 라커룸으로 숨어버리는 행위를 단결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는 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이러한 팬패싱 기류가 팀 내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라운드 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플럼전 종료 직후 신입생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려 다가가자 선배인 페드로 포로가 이를 신경질적으로 제지하며 함께 터널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는 신예들의 순수한 마음마저 꺾어버리는 고참급 선수의 태도, 그리고 팬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선수단. 손흥민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악발이 근성이 아니라 비판을 피해 숨을 곳만 찾는 패배주의뿐이다. 우리를 응원하지 않는 팬들에게 인사할 필요 없다는 오만한 태도가 선수단을 지배하는 한 토트넘의 봄은 요원할 것이다. 심층 분석, 왜 다시 손흥민인가? 리더십의 부재. 토트넘은 월드클래스 윙어를 잃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팀의 영혼을 잃었다. 0-2로 끌려가던 후반전 관중석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터져나오던 SON의 연호. 누군가는 이를 떠난 에이스를 향한 단순한 그리움이나 추억팔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함성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절박함이다. 팬들은 지금 손흥민의 득점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는 멸종해버린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 지금 다시 손흥민인가? 그 해답은 리더십의 본질에 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찾던 지난 2년 2023에서 2025간 그는 팀의 가장 단단한 방패막이었다. 팀이 대패를 당하거나 부진할 때 그는 언제나 카메라 앞에 제일 먼저 서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동료들을 보호했다. 라커룸에서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신입생과 고참,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접착제 그 역할을 자처했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가 손흥민은 위기에 빠진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고 극찬했던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손흥민이 떠난 직후 토트넘의 민낯은 처참하게 드러났다. 현재의 토트넘을 보라. 책임의 부재, 위기가 닥치자 누구도 앞장서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내 탓이오라고 외치는 리더는 사라졌고 팬들의 야유가 무서워 서로의 등 뒤로 숨기에 급급하다. 모래알 조직력, 손흥민 시절의 원팀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 실점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는 손짓, 팬 서비스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그라운드 위 언쟁 포로와 그레이의 살해행은 이 팀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와해되었음을 증명한다. 팬과의 전쟁, 손흥민은 팬들을 가족이라 불렀지만 현재의 선수단은 팬들을 자신들을 비난하는 적으로 인식한다.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수비 조직력 붕괴와 공격진의 기복은 단순한 전술적 문제가 아니다. 구심점이 사라진 조직이 겪는 필연적인 애너미 무질서 현상이다. 주장 손흥민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의 멘탈리티를 지탱하는 척추였다. 그 척추가 빠져나가자 거대했던 토트넘이라는 공룡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는 명확하다. 승리했을 때 함께 웃어주는 스타가 아니라 패배했을 때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던 진짜 캡틴이 사무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토트넘 선수단에는 축구 선수는 있을지 몰라도 토트넘의 주장은 없다. 손흥민의 시대의 토트넘은 비록 패해도 그라운드는 항상 뜨거웠다. 지금의 토트넘은 이겨도 그라운드는 얼어붙어 있다. 그때의 토트넘, 패배에도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주장 손흥민이 맨 앞에서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토트넘, 승리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 리더가 없기에 누구도 팬 앞에 설 용기가 없다. 그때는 우리가 함께한다고 믿었다.
지금은 우리가 왜 너희를 응원해야 하지? 라는 의문만 커진다. 그라운드는 같은 곳이지만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말해준다. 손흥민이 남긴 것은 골이 아니라 팬과 팀을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 다리가 끊어진 지금 토트넘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조각배에 불과하다. 팬심을 잃은 팀의 미래는 없다. 억울한가? 하지만 기억하라. 팬이 없는 프로 스포츠는 그저 공놀이일 뿐이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은 팬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홈 분위기가 너무 가혹하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선수단의 인사 거부 합의는 그들이 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그들은 존중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팬들의 지지와 사랑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땀과 헌신, 그리고 투지로 증명해냈을 때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성스러운 대가다. 킥오프 6분 만에 2골을 내주며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경기 후엔 야유가 무서워 도망치듯 터널로 빠져나가는 패자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관중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금의 야유를 만든 것은 팬들의 가혹함이 아니라 선수단 스스로가 자초한 안일함과 프로 의식의 결여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이 상실한 것은 단순히 매 시즌 10골 이상을 보장하던 월드클래스 윙어가 아니다. 그들은 구단의 품격 클래스과 팬들을 섬기는 태도를 잃어버렸다. 주장이 앞장서서 팬들과 눈을 맞추고 패배의 아픔마저 함께 나누려 했던 그 연대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불신과 냉소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경고하건대 선수단 전원이 합의해 팬들과의 소통을 스스로 단절해버린 이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초유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토트넘의 추락은 현재의 리그 12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적은 다시 올릴 수 있어도 한 번 등 돌린 팬심을 되돌리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주인은 도망가는 선수들이 아니다.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도 90분 내내 고통받아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영광의 시대를 기다리는 팬들이다. 팬심을 잃은 팀에게 내일은 없다. 이것은 스포츠 역사가 증명해온 영원불변의 진리다.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는 건 새로운 영입이 아니다. 다시 팬들을 향해 나아갈 한 명의 진짜 캡틴이다.